파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아주 멋진 차량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왜 유럽 차랑 일본 차만 리뷰를 하냐, 미국 차도 좀 해달라, 이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제가 오늘 미국 차 중에 끝판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미국 차의 끝판 머슬카, 지금까지 현존하는 최강의 머신, 바로 다치 바이퍼입니다. 자, 이 다치 바이퍼의 모든 것은 다 포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포드가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포드 T형 나오기 전에 그 기술이 많이 부족하고 돈도 많이 부족했을 때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그 당시에 이제 자전거를 만들고 있던 그 존 호레이 다치 형제들한테 의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뢰를 하면서 그때 돈이 없었다 보니까 나중에 회사 주식으로 이렇게 주겠다 해서 회사 주식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자동차에 입문을 하는데, 이 알다시피 헨리 포드 이 사람이 굉장히 성질이 또 불같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포드 대 페라리 영화에도 나오다시피 이 성질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사람이랑 불화로 인해서 다치 형제가 나와서 1913년도에 다치라는 그 자동차 브랜드를 창립을 합니다. 근데 창립을 해가지고 그 좀 웃긴 게, 포드에서 또 T가 나와서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그 배당금을 가지고 이 다치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도 시판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보니까 다치 차에다가 굉장히 좋은 기술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 호평이 되게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승승장구만 할 줄 알았는데 한 7년 있다가 이 형제 두 명이서 폐렴으로 사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경영할 능력이 가족들이 없으니까 딜런로드에 회사가 매각이 되고, 회사가 조금 있다가 크라이슬러에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라이슬러에서 이 다치를 가져온 거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그 행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까지 하면서 다치를 끌고서 이렇게 가다가 이 크라이슬러 CEO도 1940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나갈 줄 알았던 크라이슬러, GM, 포드 이 3사가 맨날 얘기하듯이 석유 파동 있잖아요. 그것까지 딱 겹쳐가지고 엄청 힘든 이제 나날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구세주가 등장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디아블로 설명할 때 크라이슬러 회장님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 아이코카라는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리 아이코카 회장님도 원래는 포드맨이었어요. 포드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헨리 포드 2세랑 그 불화로 인해서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서 이쪽으로 온 거죠. 이쪽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도 혹시 머스탱 아시나요? 머스탱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네, 이분이 그 경영을 그래서 되게 잘해가지고 막 이제 큰 차 말고 축소하고 뭐 진짜 카를로스 곤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현대판에 뭐 도망은 안 갔지만 어쨌든 그분처럼 크라이슬러를 미국의 빅3 메이커로 이렇게 자리 잡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장님 마음, 머스탱을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미국이 한참 경제 부흥 때 그 잘 나갔을 때 나왔던 그런 머슬카들이 막 자기 가슴에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걸 꼭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우리도 그 머슬카를 다시 내놓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디아블로 있잖아요. 디자인했었던 톰 게일, 그분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나는 AC 코브라, 포드 셀비 코브라 만들었을 때 걔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톰 게일이 좀 웃긴 게, 이게 5분 만에 그거를 가져다 줬대요. 제가 예전에 디자인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모티브로 한 게 있었습니다 해서 갖다 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말까 막 자기네들도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머슬카라는 게 기름도 많이 먹고 효율성도 안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과연 사람들이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고민을 해서 이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1989년도에 이 차를 내놓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직 시판은 안 하고 그냥 어떨까 해서 반응만 불러 내놨는데,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무조건 내놔라, 내가 사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뭐 알죠? 막상 나오면 안 사는 거. 어쨌든 그 차가 실제로 시판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뚜껑도 없었어요. 위에 뚜껑도 없고 창문도 없고 막 그런 로드스터 형태로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쉘비 코브라를 모티브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 근육질 바디에 이 머플러 옆으로 나온 것까지 다, 그리고 또 이 안에 이제 머슬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코브라는 사실 작거든요. 실제로 보면 제가 이 코브라도 다음에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작은데 그 안에 이제 막 우렁청 엔진이 달려 있고 막 우락부락한 모습에, 거기다 이제 로드스터 형태다, 이 뒤에 머플러 테일 파이프도 옆에 있고 막 그 모습에다가 또 심지어 이름까지, 걔는 코브라고 얘는 바이퍼예요. 이름까지 이제 뱀의 이름을 쓰다 보니까 이제 걔 형상을 이제 다시 해석, 오마주를 잘 해석했다 그래서 나온 차이기도 하는데, 이 막상 나와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니까 1세대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처음에 나와서 이제 미국인들이 열광하고 탔을 때 그 특유한 가속감이나 이런 거 다시 와 멋을까, 이 맛에 타지 하면서 소리랑 막 듣고 있는데, 이게 또 그립력도 좋았대요. 그리고 한계점 더 높아서 이제 코너 할 때도 한계점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큰 속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과부 제조기로까지도 불리고, 또 에어백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크게 다치니까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퍼가 이제 좀 막 비운의 차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개선한 2세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세대가 나오면서 뚜껑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뚜껑도 지금 나오는 모습처럼 더블 버블 형태의 이런 그 뚜껑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자장비가 이제 탑재되기 시작했어요. 에어컨도 달리고 에어백도 달리고 이러면서 이제 개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개선점이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V10 8000cc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대한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비해서 이게 차가 생각보다 1세대는 느렸었어요. 그 느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력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공기 저항 수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게 최고 속도가 뭐 제로백은 4점 몇 초인데 최고 속도가 그 말도 안 되는, 이 8000cc면 보통 한 300km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256km인가 딱 된다 보니까 이건 겉보기만 멋을까고 소리만 컸지 안 나가니까, 요즘은 막 미국 사람들이 좀 실망감이 있었나 했는데, 그 공력 성능을 나중에 2세대 돼서 좀 걸치고 뒤에도 이제 좀 스포일러 형상을 띠게끔 이렇게 립 스포일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공력 성능이 대폭 향상돼서 50마력밖에 안 올랐는데 속도가 300km 오버가 됐고 제로백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코너도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바이퍼가 이제 찬사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가는데, 이게 좀 재밌는 일화가 몇 개 또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고성능 디비전 차들이 가끔씩 전투기나 막 비행기랑 이렇게 내기하잖아요. 드래그 레이싱 같이. 그거를 최초로 한 게 이 바이퍼예요. 이 바이퍼가 그때 이제 3세대였나? 그래서 F-16 전투기랑 이렇게 딱 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유럽 사람들은 이 바이퍼는 앞만 잘 가는 차다, 저건 옆으로 못 갈 거다, 이런 말에 또 화가 나서 레이싱에도 참여를 하고, 또 유럽 본토 무대인 니르에 가가지고 얘가 무려 7분 28초인가 그때 그거를 찍게 됩니다. 그 당시 기록이 어떤 거냐면, 얘 바로 밑에 뭐 있었냐, 마사르트 MC12가 있었고, 그 다음 파가니 존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로 엔조 페라리도 있었고, GTR, 닛산 GTR도 한참 아래쪽에 있었어요. 7인가 8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양산형 시판 차량 후륜 수동에서는 얘만한 차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또 한 10초를 또 단축을 시켜서 7분 10초인가 그랬었고,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 차는 팬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에 모금을 해서 이 차를 가지고 느리에 찍어서 7분 3초인가 나왔었던 차예요. 그래서 이 차는 현재 그 후륜 수동 양산형 차 중에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차는 그 바이퍼 중에 5세대 모델입니다. 5세대 모델이고 이 차를 마지막으로 이 바이퍼가 단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차가 특별한 게 뭐냐면은, 이 차 마지막 내놓을 때 이제 100대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99번째 차량입니다. 네, 그런데 이 99번째 차량이랑 100번째 차량에는 그 직원들이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저희 한국에 와 있고, 이 차는 컬렉터 사양으로서 무주행 차량입니다. 지금 한 28마일 인증보고 뭐 이러느라고 28마일 정도 이렇게 달렸고, 실제로 번호판이 장착이 돼 있어서 공도주행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에디션 차량인데, 어떤 에디션 차량인지 저와 함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세대 바이퍼 ACR 같은 경우는, ACR이 뭐 아메리카 뭐 레이싱 클럽인가? 클럽 레이스인가? 뭐 아메리카 클럽 레이스였나? 어쨌든 ACR인데, 네, 이 차량이 이제 2017년으로 해서 이제 단종을
필요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97년에 이제 바이퍼가 우승을 할 때 그 기념으로 이제 만들었던 커메모라티브라는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마지막으로 2017년 자신이 처음에 등장했던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마지막 생산을 끝으로 바이퍼는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종이 되는 이유가 요즘에는 다운사이징을 해서 점점 더 엔진이 작아지고 더 고성능에 아니면 혹은 이제 전기차 해가지고 나오고 안전정비도 되게 좋아졌는데 이 차는 그게 아니에요. 그 5세대까지 지금 현재 나온 때까지도 그대로 V10 그 8000cc 엔진을 고집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도 이 에어백이나 이제 위무화로 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공간이 나오질 않아서 단종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이 차가 전기차로 나와도 아마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의 매력은 아까 이야기했던 코브라처럼 으르렁대면서 이렇게 작은 차체의 그 배기음과 그 함께 뭐 안에 흔들리는 그 엔진 진동들 막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나온 차량이기도 한데 그런 게 전기차에는 없으니까 아마 뭐 나온다 그러면은 뭐 안쪽에 바이브레이터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바이브레이터를 이거 게임에서도 쓰거든. 이상하게 보지 마요. 아니 이거 게임에서도 실제 써요. 우퍼 체감한다고 이게 막 그 써요. 뭐 스피커를 진동으로 만들어서 뭐 하는 거 있어. 그것처럼 해서 이 엔진을 진동을 이렇게 전기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그렇게 나왔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바이퍼 레이스카가 떴던 리버리를 그대로 입혀서 화이트 펄에 블루 펄 스트라이프를 이렇게 데칼이 아니에요. 이거 다 색칠을 입힌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로 카본 팩이랑 익스트림 에어로 패키지를 추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장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익스트림 에어로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은 이 아래 한 번 더 립이 더 존재를 하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생기는데 제가 그거를 한 번도 뜯어보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가방이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해서 장착도 안 하고 그대로 제가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카본 재질이 아니라 그 일반 그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뭐 비싸질 않아서 뭐 망가져도 사실 교환만 하면 되는 방식이라 달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망가질까봐 그냥 그대로 모습 간직하고 싶어서 놔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바이퍼 앞모습부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바이퍼를 제가 한 2세대 때부터 원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2세대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2세대, 3세대 그리고 4세대는 안 가지고 있고 5세대까지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버전 이 차가 진짜 크라이슬러 리아 아이코가 회장이 이 차를 마지막으로 또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 뭐 5세대를 마지막으로는 아니고 그냥 바이퍼를 만들면서 은퇴를 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디아블로도 선물을 해주고 이 바이퍼도 내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이 차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모양 전체적인 라인을 보시면은 마치 이름처럼 파충류를 닮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뱀의 앞대가리를 저는 닮았다고 이렇게 보는데 되게 공격적으로 생겼어요. 뱀이 보면은 살짝 뭉툭하면서도 물 때 보면 이렇게 쪼아렸다가 팍 튀어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이 차 실제로 저는 유럽에서 달리는 걸 봤었는데 정말 이 반대편 차선으로 딱 오는 그 포스랑 위압감이 근육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와 저거 뭐야 이러면서 바이퍼가 왜 이렇게 멋있어 하면서 뒤에 저 대형 윙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옵션이긴 한데 그 저 대형 윙까지 해서 엄청 진짜 기억에 선명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바이퍼 앞에 보시면은 이런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 이 안쪽도 지금 카본이 비추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필터가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새 거라서 하얗게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것도 잘 보이고 이 앞에 이제 스트라이프 사이로 여기 보시면은 이 바이퍼 로고 있죠. 이것도 전부 다 데칼이 아니라 도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퍼부터는 그 카본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이 바이퍼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에어로 패키지가 아까 장착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본 팩이 추가로 장착이 되는데 곳곳에 이제 카본이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그렇고 이 옆에 카나드도 그렇고 카본이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안쪽으로 이 홀 안으로 인터쿨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제 이 프론트 립도 만져보면 되게 단단한 재질로 두꺼워요. 두꺼워서 이게 뭐 제가 올라갈 수는 없지만 제가 올라가도 경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DRL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생겨서 이 불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도 굉장히 예쁘고 이쪽에 휀다 이제 덕트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휠에 생기는 이제 공력을 이용해서 그 차의 접지를 더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열려요. 한꺼번에 열리기도 하고 이 옆에 이제 엔진 열 배출구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리를 옮겼는데 이 자리를 옮긴 이유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외부에 본넷 여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본넷을 이렇게 열면은 앞으로 이렇게 수그리는데, 제가 이거를 왜 정면에서 보여드리냐면 보시죠. 이 라이트랑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그리고 이게 전체 다 카본이에요. 통 카본이라, 이따가 엔진룸 설명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 카본이라서 되게 가벼워요. 네. 자,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옆면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앞에 엔진룸이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롱노즈 쇼테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고 되게 울그락불그락해요. 근육질 바디에 이 옆에 보시면 얘의 상징인 머플러가 예전에 좀 과하게 좀 나왔었는데 이게 좀 정리가 돼서 안쪽으로 해서 머플러가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실제로 소리를 키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소리가 가슴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인치 휠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특이하게도 금호 타이어에서 이 전용으로 이렇게 타이어를 만들어서 옆에 보시면 사이드월에 이제 금호라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얘네들 이제 레이싱 나갈 때 보시면은 금호가 스폰서십으로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제 GTS R이나 이런 로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도색이 아닌 그 스티커고요. 이 뒤쪽 옆으로 왔을 때 이 운전석 콕핏이 굉장히 작아요. 작고 이쪽으로 그 홀이 보이고, 이 옆에 이제 미국 차라는 성조기가 보이는데 이것도 당연히 도색이 아니라 데칼이고, 이 성조기가 미국인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봤을 때 이 더블 버블 형태의 이 그 위에 루프 있잖아요. 이 루프가 공기를 흐름을 이렇게 해서 뒤쪽에 여기에 마주쳐서 뒤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놨고, 그쪽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주유구가 예전 방식의 그대로 바이퍼 그 고유한 그 주유구가 이쪽에 오른쪽에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옵션인데 진짜 거대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진짜 거대하고, 이게 가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바이퍼 찾아보시면 여기서 뭐 앉아가지고 막 밥도 먹고 막 이런 모습도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거대한 스포일러가 이 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후면부에 왔을 때 진짜 이 스포일러밖에 안 보인다는 느낌? 네, 이 스포일러가 진짜 거대합니다. 제가 정말 뚱뚱하고 큰데도 제가 옆에 있어도 묻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여기서 누워도 되겠어요, 이불 깔고. 자, 이쪽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곳곳에 카본이 쓰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 이쪽 그 마감재도 전부 다 카본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돼 있고, 이쪽에 이제 트렁크 버튼이 있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쪽에 로고 있잖아요. 이 로고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불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멋있게 들어오고, 실제로 이 차 뒤를 많이 보고 달릴 텐데 이 차 들어올 때 저 불 들어올 때 문양이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브레이크도 보시면은 이 안쪽이 파충류의 비닐 같이 보여요. 이 무늬 자체가 파충류의 비닐처럼 이렇게 좀 그 비닐 모양을 이 안쪽으로 넣어서 이 차가 진짜 그 파충류를 모티브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디퓨저가 카본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이 디퓨저와 이 범퍼 사이에 보시면 이 뒤쪽에 이제 후방 안개등이랑 후진등이 여기 안쪽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딱 보면 저기 디퍼런셜 뒤에 X자 써 있고 그 기아에 SRT라고 딱 써 있거든요.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안쪽으로 저는 이제 막 디테일상 많이 보거든요. 보다 보면 저런 거는 진짜 하나의 작품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어우, 일어날 때 뚝 소리 났어. 늙었나 보다. 아우.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엔진을 좀 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엔진룸을 열었을 때 일단 보이는 게 이 안쪽에 다 카본으로 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카본 아래쪽에 이제 X5 아래로 엔진이 자리 잡게 되는데, 이 엔진도 굉장히 예쁘게끔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이제 8.4 V10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648마력에 그다음에 84토크 해서 제로 백이 한 3.6초 이렇게 가속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프 옆쪽으로 보시면 에스턴 마틴처럼 이 바퀴가 보이는데, 이 바퀴 말고도 또 옆에 보시면 서스펜션이 보여요. 이 서스펜션이 조절할 수 있게끔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그 아래 비스타인 스프링도 보이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되게 감성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기능상에서도 굉장한 역할을 하지만 이 보이는 미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예쁘구나.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본넷 후드가 외부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외부에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을 잠가도 락이 안 돼요. 이게 열려요. 근데 열리면 그냥 열린 게 아니라 물론 뭐 삥삥삥삥 하고 소리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보안에 좀 취약한 거는 좀 단점이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어차피 뭐 이 차는 밖에다 세우는 건 아니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쪽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에어 필터 있잖아요. 에어 필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V10 8.4L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엔진이 FMR이라고 해서 앞에가 이제 넓어도 엔진이 최대한 무게 배분 때문에 약간 뒤쪽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미국 애들이 카본도 진짜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는데 이 카본이랑 외장 패널 붙일 때 이 도색하고 붙여야 되는데 붙인 다음에 도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다가 페인트가 살짝 이렇게 묻은 걸 이게 감성이라고 해야 되죠. 네, 감성적으로 느껴지네요. 조심히 닫아야지. 되게 가벼워요. 되게 커가지고 무거울 줄 알았는데 엄청 가볍습니다. 제가 그 옛날 차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만한 사이즈인데도 이 차가 진짜 본넷은 가벼운 것 같아요. 이 차가 엄청 크잖아요. 외장에서 봤을 때. 막 진짜 남자의 차 같고 마초같이 이렇게 근육질 몸매 있는데 사실 실내는 굉장히 좁아요. 속 좁은 남자 농담이고 차 실내는 굉장히 좁고요. 여기 보시면은 탈 때 이 디지털 계기판이 이렇게 처음에 켜지고 시동 걸 때 뱀 마크가 처음에 들어오거든요. 바이퍼라고 그래서 이게 되게 감성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바이퍼 팬이라면 꼭 펜즈 오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바이퍼 영상이 있어요. 그거 꼭 보시면은 진짜 이 바이퍼에 빠져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제 차체 제어 ESC 끄는 버튼도 여기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이제 그 핸즈프리나 이런 기능도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ESC 끄는 버튼이 핸들에 있어서 잘못하다가 누르다가 끄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 타실 분이 계시면은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치 컨트롤 스위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수동이기 때문에 패드 시프트나 이런 건 장착되지 않고요. 크라이슬러 특유한 그 뒤에 보시면은 마세라티도 그렇고 핸들 뒤편에 리모컨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이걸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마트 키 시스템이 적용이 돼 가지고 스타트 버튼이 우측에 있고 기본 크라이슬러의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이퍼 퍼포먼스 모드에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세팅이나 이 차의 전반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6단 수동 미션을 쓰는데 이 6단 수동 미션이 이 84토크를 잘 견뎌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인들이 이 수동차로 니르에서 기록을 냈잖아요. 요즘 뭐 F1 기아나 뭐 수동보다 훨씬 더 빠른 기아가 나왔으면 아마 기록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규정에 맞춰서 에어백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 음각으로 이 바이퍼 로고로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이제 사벨트에서 제작한 시트랑 그리고 옵션으로 이 4점식 벨트나 6점식까지 벨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 게러지 들어갈 때 게러지 리모컨 있잖아요. 그게 이 선바이저에 장착이 돼 있어요. 보통 이쪽에나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데 얘는 이 룸램프나 이런 게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다 이쪽에 이렇게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열면 되게 아담한 사이즈의 선바이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화장 거울까지 이렇게 마련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조명은 따로 나오질 않네요. 네. 이 차 타면서 뭐 화장 고칠 일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기아 바꿀 때마다 막 그러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건 좀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게 몇 번째 차인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99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뒤에 또 준비를 했는데 이쪽에 뒤에 이제 핸드브레이크 뒤쪽에 보시면은 컵홀더랑 간단하게 핸드폰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시가잭 아울렛이랑 USB랑 SD 카드로 음악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위쪽으로 간단한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인 이 그물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여기 밑에 이제 까는 고무 같은 건데 하나도 안 뜯었거든요. 그런 게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때 그 디아블로와 다르게 여기에 이렇게 그 사물함이 있어요. 조수석에. 이게 에스턴 마틴도 없고 람보르기니 시리즈도 없는데 얘는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차를 살 때
이 배지 대신에 이 카본해서 바이퍼에서 2017에서 카본 배지를 달 수 있는 그것도 따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여기에 ACR이 아메리칸 그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또 잘못하다 또 욕 먹으니까. 요즘엔 댓글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수석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말라고 이렇게 손은 못 잡아주고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손잡이도 이게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동을 잠깐 한번 켜봐 드릴게요. 차주님의 허락을 받고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와, 소리가 우렁차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얘가 앱을 누르면 이게 이제 마세라티도 그렇고 크라이슬러 글럽이 다 이 인터페이스를 쓰는데 여기 이제 퍼포먼스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퍼포먼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현재 상태나 뭐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게 이제 수동 변속기가 있고 이 옆에 보면은 이 플라스틱으로 가려진 이게 있잖아요. 플라스틱을 뭔가 이렇게 가려는 부분인데 도대체 이게 뭘까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용도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엄청난 미국 차를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나올 미국 차도 또 엄청난 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잘 눌러야지 잘못 누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게 됐다. 네. 이 안쪽 트렁크 패널 안쪽에도 이렇게 카본으로 다 돼 있어서 공장 그때 이제 근무하면서 이 차를 이제 마지막으로 잘가 바이퍼 이제 난 이제 너 안 만들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이게 진짜 관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로 혹시라도 물 같은 거 들어갈까 봐 세차할 때도 항상 다 이게 이쪽 다 마감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기 힘든데 어쨌든 제가 잘 보관을 해서 오랫동안 한번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 컬렉터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량 관리하는 비법이나 이런 것도 공유를 좀 했었으면 좋겠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도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파파게러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항상 언제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랑 소통하는 그런 그 팬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요즘에 구독자가 조금 늘어서 막말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이긴 하지만 상처도 많이 받으니까 가급적이 좋은 말로 이렇게 나쁜 말도 좀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파파게러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